안녕하세요. 요즘 유아교육과 학원님들이 교육봉사를 많이 하시던데 궁금한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교육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자기소개 먼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유치원에서 봉사를 마친 3학년 김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공립유치원에서 봉사를 마친 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어린이집에서 봉사를 마친 2학년 신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봉사를 마친 2학년 김수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각 유치원의 장단점이 궁금해요. 원마다 반마다 분위기가 너무 다른데 제가 갔던 유치원은 별관이 따로 있었고 거기에 블록놀이방, 흙놀이방, 하구르타 교실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어서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다양한 경험을 보다 넓은 곳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아이들을 인솔하고 별관에서 놀이할 때 안전이나 질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다른 곳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갔던 유치원은 우쿨렐레 수업, 오감놀이, 올로 등 일반 수업 외에 다른 특별 활동들이 있어서 다양한 수업들을 듣고 관찰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우쿨렐레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우쿨렐레를 배울 때 정말 이걸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실제 유아들이 배우고 교사가 수업이나 주의 집중 시간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니 신기하면서도 다시 우쿨렐레를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국공립이다 보니 방과 후에는 선생님들이 행정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따로 소통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쉬웠고 이럴 때 선생님들도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혼자 청소나 가위질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봉사했던 직장 어린이집은 시설이 매우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휴게 시간도 있어서 근무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봉사했던 어린이집은 한 반에 선생님이 2분에서 3분 정도 계셨고 유아는 각 반당 5명에서 6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유아 대비 선생님의 수가 많다 보니 모든 아이들을 섬세하게 신경 써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면서 느낀 단점은 딱히 없었는데요. 다만 선생님들이 매우 바빠 보이셨다는 점? 근데 이건 행사를 앞두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 바쁘신 와중에도 저를 너무 따뜻하게 챙겨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졌었습니다. 제가 갔던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라서 그런지 원장 선생님이나 각 반의 교사들이 교육봉사를 온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하며 교육봉사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대강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봉사에 대한 서류를 준비할 때나 활동을 할 때 저에게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국공립이지만 규모가 조금 작은 어린이집이었어서 다양한 놀이 활동을 하기에는 한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유치원을 추천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마다 또 반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유아들도 많고 좀 큰 유치원이 다양하게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지만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을 추천합니다. 저도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을 추천합니다. 특히 그 유치원의 위치와 집에서부터 가는 길을 먼저 알아보시는 걸 추천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 40분 정도 걸렸는데 그 길이 출퇴근길이어서 유치원 가기 전부터 힘이 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직 봉사를 하지 않으신 학우님들께서는 봉사 유치원을 구하실 때 이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봉사활동이 처음이라 어떤 어린이집을 추천하는지를 말해드릴 수 없지만 제가 했던 직장 어린이집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국공립이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봉사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저는 겨울방학에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해두는 게 좋지만 저는 1학년 끝나고 겨울에 봉사를 갔는데 아이들이 습관이랑 교실 규칙 이런 게 잘 잡혀 있어서 크게 싸우는 유아들도 없었고 지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강 후에 방학 초반 기간을 추천해요. 2학년 1학기 종강 일주일 후에 봉사를 갔는데 유치원에 가서
일반적인 일과를 관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방학 때 봉사를 간 다른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좀 더 늦게 봉사를 가게 되면 방학이나 유아들 가족 휴가로 결석하는 유아가 많다 보니 다른 연령과 수업을 진행해서 특정 연령의 수업을 보기가 좀 어렵거나 수업 외에 이제 다른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물론 그런 경우도 관찰하고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보통 교육봉사는 1, 2학년 초반에 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과와 수업을 관찰할 수 있는 기간인 종강 후를 추천합니다. 저는 1, 2학년 때 교육봉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3학년, 4학년 때는 실습을 나가는 만큼 실습을 나가기 전에 봉사를 하면서 현장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또 직접 아이들을 만나며 경험을 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3, 4학년 때는 매우 바쁜 시기이기에 봉사 외에도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험도 쌓을 수 있고 또 비교적 한가한 시기인 1, 2학년 때 교육봉사를 끝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학 때 따로 하는 일이 없다면 미리 해놓는 게 좋아요. 혹시 방학 때 긴 여행이 생기거나 중요한 일정이 생기면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일찍 할 수 있을 때 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육봉사를 가면 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저는 아이들 등원부터 하원까지 모든 일과에 참여해서 선생님을 도와 가방 정리, 놀이, 수업 보조, 급식 지도 등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주로 담임 선생님을 도와서 등하원 준비와 급식 지도, 놀이 참여, 수업 보조 등 다양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유아들이 하원한 후에는 교실 청소와 다음 수업에 필요한 교구 제작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놀이를 지원해주기도 했고 또 만 영세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없기에 밥 먹는 걸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또 제가 봉사했던 시기가 학부모님들이 참여하시는 행사를 앞두고 있는 시즌이었어서 행사 준비와 또 아이들이 노는 데 쓰이는 용품을 만들었었습니다. 저는 교육봉사에 가서 주로 오전에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점심 먹을 때 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는 낮잠을 재우고 그 이후에는 어린이집의 주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의 연령을 봉사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 제가 갔던 유치원은 원장 선생님께서 연령을 정해주셨는데요. 다양한 연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7세 2반, 6세 1반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처음 유치원에 연락드렸을 때 먼저 연령을 알려주셨고 그 정해진 연령을 봉사 기간 내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연령을 직접 선택할 수는 없었고 주임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반을 옮겨 다니며 놀이를 지원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따로 연령을 선택하지는 않았고 대신 저는 한 반을 고정해 주셔서 봉사를 하는 내내 그 반 한 반에서만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하러 갈 때 추천하는 복장이 있나요? 저는 겨울에 갔어서 상의는 가디건이랑 맨투맨, 하의는 청바지랑 슬랙스를 자주 입었던 것 같아요. 활동하기 편한 옷이지만 너무 후줄근하지 않은 옷을 추천합니다. 저는 여름에 봉사를 가서 상의는 블라우스나 티셔츠를 입었고 하의는 여름 슬랙스나 청바지를 입었어요. 되도록이면 저도 활동하기 편한 복장으로 입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앞치마가 필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앞치마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가끔 물이나 물감을 사용하는 날이 있을 땐 앞치마가 있었으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번 보육 실습 때 앞치마를 사용해 봤는데 봉사 때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리는 묶고 옷은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고 가는 걸 추천드려요. 학부모님들도 오시다 보니 단정하게 보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놀이를 지원하다 보면 옷에 무언가가 묻기도 하고 또 젖기도 하는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정하면서도 편안한 옷을 입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깔끔하고 편한 복장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의자보다 바닥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짧은 상의보다는 긴 상의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머리가 기신 분들도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어린이들은 입에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머리는 묶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 앞으로 봉사하게 될 유아교육과 학원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이 있을까요?
앞치마나 덧신 같은 경우에는 원을 미리 물어보고 준비해달라고 하면은 그때 준비하면 되고요. 사전에 OT를 원에서 진행하거나 방문할 일이 있으면은 교실 앞에 붙어있는 현황판을 찍어와서 아이들 얼굴이랑 이름을 외워가면 더 빨리 가꿔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긴 머리이신 학우님들은 머리를 묶는 게 활동하기에도 편하고 귀걸이나 피어싱을 하신 학우님들은 딱 붙는 거를 착용해서 최대한 활동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상태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봉사를 할 때 선생님들이 부탁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바빠서 저희를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가만히 있기보다는 유아들과 함께 놀이를 하거나 도움 필요한 거는 또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행동하기보다는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고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직접 다뤄야 하기 때문에 손톱은 짧게 자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봉사가 처음이신 분들은 아이를 어떻게 대하면 될지 고민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처음 반에 들어가서는 부끄럽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었는데 그냥 아이 곁에 가서 아이와 함께 놀다 보니까 진짜 아가가 너무 귀엽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밝은 톤이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놀아줘야겠다 이 마음가짐이 아니라 그냥 아이와 신나게 놀고 또 보살피며 이 마음가짐으로 봉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간 어린이집에서는 보건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건증 발급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점은 미리 준비해 가시면 더욱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만화를 미리 공부하고 가시면 인기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교육봉사를 다녀오신 학우님들의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교육봉사는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